야간반은 당나귀 체력이에요, 체력. 벌써 다 죽을 것 같은데 이래 가서 1년을 갈 수 있을까? 진짜 체력 싸움이면 체력 싸움. 체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 야간반이 좀 안타까운 것은 남보다 먼저 시작해가지고 먼저 더 포기해본다. 먼저 3, 4월 가면 대부분 다 포기해버려. 응. 3, 4월, 5월, 7월 가게 되면 7월 달에 문제풀이 할 때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얼굴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바뀌고 다른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끝까지 갈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정신력은 10년도 하죠, 정신력은. 근데 문제는 마음은 그냥 몸이 뭐 천근만근 그 얘기 하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시험 공부하게 되면 대부분 한 번 아픕니다. 이 친구가 체력이 안 되겠어요? 여기는 체력이 안 돼. 체력이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1년 공부하게 되면 체력이 딸린다고. 그러니까 체력 관리 좀 잘 해야 되고요. 407페이지 보면 사용승인인데 사용승인은 중공검사에 관한 사인데 지금 어디 마냐? 사용승인은 중공검사다. 그 뭔지 알고 용어가 중요하니까 중공검사 그 말 알고. 첫 번째 이제 1번 읽어볼게요. 자,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우리 시험 문제가 사용승인 신청은 누구한테 하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하는 것인데 박스에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 포함한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모든 법은 다 똑같아. 이게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을 세동했다 그러면 준공검사는 모두 다 끝나고 받는 게 원칙이냐? 필요하면은 하나만 끝나면 하나만 먼저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건축법이든 뭐 개발법이든 도정법이든 다 똑같아요. 자,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국토부에 정하는 공사 완료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한다. 거기서 세 가지를 잡아야 되는 첫 번째, 누가 누구한테 신청하냐면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두 번째, 언제 신청하냐면 공사 완료인데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 건축하면 동별로 완료했을 때 할 수 있냐 물어보니까 있다 그래야죠. 세 번째, 사용승인 신청할 때 뭘 첨부하냐?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한다. 첨부서에 뭐 있는가 알아내야 되고. 2번 사용승인서 교부입니다. 그러면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받았으면 7일입니다. 7일 내에 검사 실시하고 합격한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줍니다. 7일. 그러면 사용시기는 원칙, 건축주는 사용승인 얻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검사 바꿔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용승인 바꿔 써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안 줘요. 건축주는 법에서 하라는 걸 다 했어요. 하라는 거 다 하고 사용승인 신청했어요. 그럼 허가권자는 법에서 7일 내에 검사를 했으니까 7일 내에 검사하고 줘야 되는데 허가권자가 7일 내에 안 주면 그 다음부터는 건축주가 사용하더라도 위법 행위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처벌 못한다는 얘기요. 두 번째, 또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미리 쓸 수 있는 거예요. 임시 사용 승인. 지금 제2 롯데월드 장사합니까 안 합니까? 영업하죠. 준공 났네 안 났네? 안 났어요. 그 준공검사 나오려면 앞으로 한 10년은 걸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쓴답니까? 임시 사용 승인.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임시 사용 승인. 밑에 임시 사용승인데 임시 사용승인가는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이나 안방공사 등으로 공사기한이 긴 건물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시 사용승인가는 2년 이내에 하고 연장은 됩니다. 연장은 되는데 연장 기간과 횟수가 없어요. 몇 번 되냐 몇 년 되냐 이거를 물어보니까 되기는 되는데 기간과 횟수는 없다. 제2 롯데월드 생각하면 딱 좋아요. 그거 언제 끝납니까? 알 수가 없다고. 대형 건축물. 안방공사도 공사기간이 긴 건물이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계속 연장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내용 밑에 더 봐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5번 이제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입니다.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해서 아까 도로는 살펴봤고 이제 대지에 관한 선의 첫 번째 대지. 대지 그러면 대지가 뭐라고요? 건축하는 땅, 건축하는 땅.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도로 줄거봐요. 도로.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대지가 뭐라고요? 건축하는 땅이 건축하는 땅은 이렇게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지가 있다. 대지에 뭐하고 건축하고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뭘 써요? 물 씁니다. 물. 그랬을 때 하수처는 어떻게 할 건가? 도로 밑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다고? 하수가 있다고. 비가 오게 되면 전부 다 빗물은 어디로 가가지고 도로로 가가지고 이렇게 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가 뭐보다 높아야 된다? 도로보다는 높아요. 그래야 빗물이 대지로 가가지고 하수를 통해서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 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시험에서 함정 쓰면 대지는 인접하는 대지 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글자를 바꿨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해 인식을. 몇 번을 읽어도 맞는 말이에요. 몇 번을 읽어도. 대지는 인접하는 대지 면보다 그 도를 대지라고 바꿨으면 신기하게 읽을 때는 도로라고 읽어야 도로라고 읽는다고 대지라고 바꿔놨는데 그날은 분명히 도로라고 읽고 그 다음날 정신 차리면 글자가 바뀌어 있어요. 글자가. 그러니까 뭐가 포인트냐? 인접하는 뭐보다? 도로. 시험 볼 때는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게 시험이고 합격의 실문 나가면 대지가 1번 읽을 때 뭐라고 읽느냐? 대지가 도로보다 낮으면 건축 허가가 안 나온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실무로 돌아가게 되면 대지가 도로보다 낮으면 뭐가 안 나온다고? 건축 허가가 안 나온다. 지금 이런 얘기요. 2번 대지하는 적용입니다. 대지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때는 나무를 심어야 돼요. 200 이상 되는 대지에 건축했으면 뭐를 심으라고? 나무를 심으라고. 안 심으면 준공검사 사용승인 안 해줘요. 나무를 심어야 사용승인 해주는데 자 박스에 1, 2, 3, 4, 5, 6, 7, 8 쭉 가면 11번까지 있어요. 그것들은 안 심어도 괜찮습니다. 여기 지문 하나가 나오면 안 읽어도 문제 풀 수 있어요. 한 문제가 나오면 암기를 해서 푸는데 이게 간혹 가다가 지문 하나 나오거든요. 지문 하나 나오면 굳이 암기할 필요 없다고 눈치로 푸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근데 한 문제가 나오면 암기하지 않는 이상 풀 수가 없다고.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참 다행스럽게도 27회 시험에 한 문제가 나왔다고. 27회 한 문제 나왔으니까 20발에 또 한 문제 나올 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절대 안 봐도 괜찮다고. 앞에서 강의한 사람들 좀 믿고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언제 깨지냐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 믿고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는데 그 믿음이 언제 깨지냐 그러면 3월달, 5월달 모의고사 보면 믿음이 깨져요. 우리 모의고사 문제하고 실제 시험하고는 완전 딴판이에요. 모의고사 문제 만드는 선생님들이 저도 문제 만들어요. 문제 만드는데 좀 신경 써가지고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형태 문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기출문제 선생님들이 수없이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 방법을 먼저 터득을 해야 돼요. 터득을 해야 되는데 실제 시험하고 꼭 반대로 문제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은 우리가 제대로 연습을 했는데 모의고사 보면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이제 연습했던 게 좀 자꾸 이제 불안이 생기고 의심이 생겨. 실제 시험은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는데 모의고사만큼은 안 맞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종종 문제 내는 분들 중에서 분석이 안 돼가지고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점수가 뚝 떨어지고 암기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은 내 해놓고 혼자 죽으라고 뒤에서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의고사 점수는 좀 더 나올 줄 몰라요. 실전 가서는 전혀 실전 가게 되면 잘못됐다는 지금. 문제 푸는 방법이 틀렸다니. 그렇게 문제 푸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앞에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암기하지 마세요. 또 한 문제 넣고 혹시 나오면 어쩌고? 나오면 그것 빼고 다른 걸로 합격하면 되고 혹시 나온다 그러면 문제 찍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그건 7월 달에 따로 알려줄 테니까 그 방법 하면 되니까 다행스럽게 지금 한 문제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하면 되냐? 200 이상인 대지는 뭐 한다? 건축한다. 단 안 심는 경우도 있는데 몇 개 있다? 많다. 그렇게 하면 문제 다 푼다고요. 2번 습지나 메리트입니다. 습한 토지, 출수 우려가 많은 토지. 자, 축축한 땅에다가 쓰레기로 매립한 땅에다가 그 땅에다 건축하면 이 건물이 며칠 가겠냐? 대지가 불안정한데. 그러니까 성토 지방계량하고 대지를 안전하게 하고 건축해라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대지에는 대지가 뭐라고? 건축하는 땅이 대지니까 대지에는 물을 쓰는 게 물을 어찌해야 돼요? 하수처리 해야 돼요. 그래서 배수 시설 설치해라 이런 얘기고. 네 번째, 손괴는 무너진다. 무너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지를 조성할 때는 옹벽 설치, 기타 필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옹벽 설치, 기타 필요 조치를 해야 되는데 2, 3, 4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안 중요한 것은 언제 하냐 그러면 5, 6월 달에 1, 2, 3, 4에서 승부를 보는 게 일단 1월, 2월 달 공부할 때는 내용을 이런 내용이 있구나 듣고 잊어먹고 3, 4월 가면 이제 시험에 맞게끔 60일 맞게끔 3, 4월 강의가 2도는 가장 중요해요. 2도는 3, 4월 맞게끔 중요한 거 다 해놓고 5, 6월 달 가게 되면 중요한 게 이미 다 했잖아요. 또 한 번 더 하면서 혹시나 그럴 때 이런 게 해본다고. 혹시나 할 때. 그러니까 5, 6월 달에 처음 하는 내용은 결코 중요하게 보면 안 된다고. 물론 거기서 나올 수가 있지. 우리는 3, 4월 달에서 이미 60 맞힐 만큼 해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때 가서 하지 지금 할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에 관한 사항인데 아까 도로는 봤고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 통행 가능한 4m 이상의 지정 또는 예정도로 가로 보면 보행의 경우는 예외 없습니다. 아까 설명했죠. 반드시 사람만큼은 다녀야 된다 그 뜻이고 대지와 도로 관계인데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한다. 아까 설명했죠. 왜 그러는가?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대입할 수 있는 최소포 가로 안에 뭐는 제외? 자동차만은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뭐가 아니라고요? 도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양측에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다. 자, 이 대지에다가 이거 건축하려면 최소 몇 메타를 접하라. 여기가 2m를 접해야 허가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이쪽으로 뭐가 안 된다고? 테이프가 안 됩니다. 이거 막혔으니까. 살려면 어쩐다고? 둘 이상 동시에 밖으로 튀어나와야 된다. 살려고 잽싸게 튀어나왔더니 이게 무슨 도로요? 자동차 정도. 차가 더 빨리 와버려, 더 빨리. 어쩐다고요? 살려고 빨리 튀어나왔다가 어쩐다고? 더 빨리 된다고. 자동차 정도는 그래서 제외다. 사람이 다닐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 2m, 2m냐, 3m냐, 4m냐 이게 함정이고 자동차 통행만 도로는 왜 제외하는가 이해를 해야 되고 밑에 보면 예외인데 해당 건축물에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갑이 땅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을이 가지고 있는데 갑의 토지는 맹지 아니요? 아니죠. 허가가 나오죠. 을 토지 건축하려면 허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허가가 안 나오고 2m 접해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나오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을이 갑 찾아가서 갑아 너 보다시피 내 땅을 봐라. 내 땅은 길이 없잖니. 그러니까 내가 건축을 하려면 네 토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토지를 이용해서 통행료를 써야 되겠는데 이 사용 승낙서에다 써도 괜찮다고 도장 좀 찍어달라. 얘가 오케이. 도장 찍어준 거요. 그러면 안 접했지만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번이 그런 뜻이요.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는 앞에 대지 소유자 뭘 받아라? 사용 승낙을 받아 오란 얘기입니다. 을이 갑한테 가가지고 갑한테 가봐 여기 좀 봐라 해가지고 보니까 있잖니 내 땅은 통행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네 땅을 써서 통행료 써야 되겠다. 갑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무슨 뜻이요? 죽기 전에는 안 된다고. 그러죠? 맹지지 맹지. 근데 마침 여기에 이쪽에 법에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서 빈 공터 있다고. 법에서 건축할 수 없다겠다고. 얘가 이러고 다 했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해주면 건축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번은 그런 뜻이요. 건축물 주변에 대대적인 되는 공지가 있는 경우 광장, 공원, 유원지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해 준다고. 그래 여기 사람 다니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2m 안 접해도 되고 거기에 지금은 빠져있지만 나중에 하나 더 나와요. 뭐가 나오냐? 농막. 농지법에 의한 농막이라는 게 농막은 농기계 보관 창고 농사 짓다가 거기서 참도 먹고 피곤하면 잠도 자고 비가 오면 거기서 잠도 자고 며칠 잠 수도 있고 원래 숙식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원래 용도는 농기계 보관 창고였는데 지금 규제 완화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기서 생활도 할 수 있는 그것은 2m 안접해도 괜찮아요. 3번 연면적에 따른 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지금 할 만큼 절대 중요하잖아요. 넘기면 4번 도래 지정 폐지 변경 이것도 절대 중요해. 이런 것들은 6월달에 6번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에서 1번 층수 산정 방법. 층수 산정 방법은 잘 나와요. 승강기탑, 계단탑, 장시탑, 막루, 탑 있는데 자, 이 건물은 몇 층이냐 물어보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몇 층이냐 보다시피 4층입니다. 위에 이런 게 하나 떠 있다. 이랬을 때 몇 층이라고 볼까 이것은 층으로 보냐 마냐 그러면 먼저 건축 면적 계산합시다. 베개 중심선 건축 면적 계산하고 이 탑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계산해 가지고 자, 탑 부분의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층수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건축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이 부분의 면적이 10제곱미터다. 얼마요? 10분의 1. 넌 층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그겁니다. 그래서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시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서 수평 투영 면적이니까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 그래서 자르고 하나 더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번에 2개 들었어요. 2개. 지하층 층수에서 제외. 그 다음에 2번 또 써놨네.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세 번째. 층수가 다른 경우 층수가 위치에 따라서 앞에서 보면 9층이고 뒤에서 보면 4층이다. 그러면 제일 많은 층. 위치에 따라서 층수가 달리 보이면 제일 많은 층, 많은 층. 4번.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4m마다 한 층이에요. 쫙 가가지고 이 건물 몇 층인가 들어봤더니 빵 뚫렸어요. 높이 재때 몇 메타냐? 20m다. 그러면 4m마다 한 층이니까 몇 층이라고? 5층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우리가 고층 건물이 몇 층이요? 고층? 30층. 몇 메타? 이래가지. 32. 그래서 120m. 초고층이 50층. 그리고 200m.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층수에는 4개 있습니다. 승강기탑, 계단탑 나오면 8분의 1 이하면 제외. 지하층 제외. 위치에 따라 층수 달리보면 제일 많은 층.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4m마다 한 층. 자, 2번 이제 높이 산정인데 높이 1번 건축물 높이는 지표면서 건축물의 상단까지 땅 바닥에서 건물 꼭대기까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 3 안 나와요. 4 층고 층 높이입니다. 층 높이 방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윗면까지. 5번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은 없는데 모의고사 문제는 간혹 나와요. 그런 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모의고사는 점수 나오든가 말든가요. 실제로 합격만 됩니다. 거기까지가 건축법이고 문제 봅시다. 문제 프린트 문제 가져온 김에 많이 기다려야지. 좀 찔릴 거예요. 언니가 갔다 오니까 동생이 가야 되는데. 자, 문제 1번 봅시다.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기둥 4개 철거하고 다시 축조해서 건축물 높이를 늘렸다. 높였다. 늘렸다. 넓혔다. 그런 말 있으면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말하고 증축. 증가시키니까 증축. 2번 기둥 3개 증설해서 연면적을 넓혔다. 뭐라고요? 증축. 3번 지붕틀 3개 증설해서 3번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물 층수를 늘렸다. 또 늘렸네. 증축. 4번 미관직에서 재해로 멸실된 담장을 정정과 같이 쌓는 것은 증축. 정정과 같이 쌓으면 증축이 될 수가 없지. 증축은 또 크게 해야지. 이것은 재해니까 재축. 5번 건축물의 특별 피난계단 수설한 건 대수서이다.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계단은 손만 대면 무조건 대수서냐.
방화하고 계단하고 경계벽은 증설해체 수선 변경이 언제나 대수선. 5번이 답이죠. 2번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건축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게 건축이요. 1번 기억,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짓는 거 뭡니까? 신축. 니은 기존 5층의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층수를 7층으로 늘렸다. 뭡니까? 증축. 그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 그 대지의 정전과 같은 규모에서 다시 했다. 재축. 니을 주요구조 해체하지 않냐고 같은 대지 옆으로 5m 옮겼다. 이전. 그럼 답은 뭡니까? 다지 다 5번이지. 3번 증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수선 행위로 볼 수 없는 것. 대수선이 아닌 것. 증축, 개축도 아니고 대수선이 아닌 것. 1번 내력변 면적 30 이상 수선. 이건 뭡니까? 대수선. 2번 건축물의 전면부 창틀을 해체해서 변경한다. 창틀이 대수선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창틀이 주요 구조배 아니요? 아니지. 주요 구조가 뭔데? 주요 구조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창틀 이 말을 안 했잖아요. 창틀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2번은 뭡니까? 수선, 수선. 3번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담장 변경.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 변경은 대수선이요. 4번 건축물의 방화 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치는 거. 하여튼 방화, 계단, 세대 간 경계벽은 손만 대면은 대수선. 5번 나온에 다세주택의 세대 간 주요 구조인 경계벽을 수선하는 거. 그것도 대수선. 답은 2번이요. 4번 주요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뭡니까? 4번 지붕틀. 그래, 지붕틀. 해당하는 거니까. 기둥 그러면 되지만 사익교정 안 돼요. 보 그러면 되지만 작은 보 안 돼요. 지붕틀 되지만 차양 안 돼요. 계단 되지만 옥외 계단은 안 돼요. 바닥은 되지만 최하층 바닥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 계단. 또 봅시다. 확인해서 이해해가지고 1번 건축물의 면적 층수 산정 방법 틀린 거. 1번 건축물의 1층이 차량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인 경우 그 면적은 바닥면에 산입하지 않는다. 예. 차량 주차에 제한되면 제외죠. 2번 층고가 2m인 다락은 바닥면에 산입된다. 1.5 이하는 제외잖아요. 경사진 형태의 지붕이면 1.8 이하가 제외니까 2위에 따른 무조건 포함이지. 3번 용적률 산정할 때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정구역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지, 주, 피 제외.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정구역 제외. 맞네요. 4번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은 3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 산정한다. 그것도 맞죠. 5번 주택의 발코니 바닥은 전체가 바닥에 산입된다. X. 전체가 산입되지 않는다. 그것도 X.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5번이 틀렸고요. 2번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의 산정 방법 틀린 것. 1번 건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면 가중 평균 층수로 합니까? 가장 작은 층으로 합니까? 제일 많은 층으로 합니까? 제일 많은 층. 1번이 틀렸네. 1번 답이네요. 2번 건축 면적의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이 산정한다. 외벽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맞습니다. 3번 지상층의 주차용 당해 건축 부속 용도 지상층 주차용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사안 내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주 PP가 잘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주지주 지상층 부속 용도 주차장은 제외. 4번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물은 몇 m마다 한 층? 4m마다 한 층. 그거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1번이었고. 자, 3번.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금 문제를 푸는 것은 실제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 준비하라 이런 얘기요. 실제 문제 풀은 7월달에 따로 있으니까.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지문 4개 주고 옳은 거 몇 개, 틀린 거 몇 개, 그러면 절대 덤비면 안 되는 거예요. 옳은 거 몇 개 찾아라. 이것은 가장 어려운 문제고 그 문제가 나오면 모르는 지문이 반드시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답을 못 내요. 근데 옳은 것만 바르게 나열한 거, 틀린 것만 바르게 묶은 거, 이것은 가장 쉬운 문제, 가장 쉬운 문제. 내용 다 몰라도 대충 끼워 맞춘다고. 기억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얼마 이상? 2분의 1. 반장 2분의 1.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는 문제가 옳은 거 고르라고 틀린 거 고르라고? 옳은 거. 기억은 어때요? 틀렸죠?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제끼는 거예요. 1번, 2번 탈락이죠. 순간. 니은. 개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그 밖에 재료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정정과 같은 규모에서 다시 축장을 말한다. 갭니까? 잽니까? 재지, 재해니까 재축. 니은이 있으니까 니은을 탈락시켜봐요. 3번, 4번이 없어지죠. 답은 몇 번이요? 5번. 가장 빨리 풀고 쉬운 문제 형태예요. 디귿 이제 궁금하니까 읽어봐요. 디귿. 미그 안지대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 변경한 것으로 정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맞죠? 미그 안지대에서 외부 형태 담장 변경은 대수선이요. 단 정축, 개축, 재축에 해당한 것은 제외하고 대수선이 건축에는 못 미친다 이 얘기고. 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적률 산정할 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50층 이상이 뭐라고? 초고층. 초고층 피난안전구역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이 사집받는다 그러면 5. 4번. 지하층이 2개 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물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600이며 바닥면 300에 해당 부분 높이가 10m고 300에 해당 높이는 16m다. 이런 건축물의 건축법인상 층수는 한 건축물 높이는 건축법인에 산정한 것이고 지표면에 고조차는 없으면 건축물 옥상에는 별도 설치물이 없음. 시험 볼 때 계산 문제 나오면 일단 덤비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 나는 합격한다지 고득점 한다가 아니고 합격한다. 수석 발표는 안 하는데 이번에 수석은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하도 수석 가지고 2개 회사가 대판 싸워가지고 네가 수석이냐 내가 수석이냐. 공단에서 자 수석이 누굽니까? 모 회사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수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 회사에서 1차 수석은 우리가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차 수석이 어딨냐고 수석이면 수석이 이제 대판 붙었어요 한번. 그래서 공단 인력걸 공단에다가 수석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공단에서 우리는 수석이라는 말 안 씁니다. 그럼 뭐라고 씁니까? 최고 득점자가 누구냐? 그러면 최고 득점자가 누굽니까? 말 안 해요. 거기에서 민법은요 A라는 사람이 100점 맞았고요. 학계론은요 B라는 사람이 97.5 맞았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뭡니까 그 합격 통지서에 그 나오나 봐요. 그게 몇 번 해가지고. 근데 대구에서 한 분이 1로 나와서 1로. 그분이 원래 작년에 합격했어야 되는데 그분이 기가 어둡다든가 해가지고 작년에 당연히 합격해서 너무 당연히 저 높은 실력 합격했는데 시험 보고 발표 내니까 떨어졌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답안지가 죄다 밀려본 하나가. 2차 떨어지고 어제 수업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앉아서 수업만 계속 듣는데 다를 혼자서 왜 듣고 있습니까? 감각을 익혀야 되니까. 열받치면 1년 또 해가지고 지금 그분 분명 수석 같은데 원래 수석 발표는 안 하지만 그런 표시가 돼서 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살살 꼬시고 있어요. 그거 좀 쓰자고.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닐지 이번 주 가면 월요일 제가 가니까 나올 겁니다. 그런 분도 있고 또 대구에 한 분은 10월달 되니까 그분이 공부가 안 되는가 그럼 수업 끝나고 저녁에 소주나 한잔 합시다.
그럽시다. 얘기하는데 연세가 있거든요. 이분이 나이가 좀 있는데 50대 후반인데 저한테 자기 시험 보는 공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태까지 공부해 봤는데 좀 오래 했어요. 계산 문제 덤비면 안 되더라고. 실력이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그게 문제. 시간 내에 못 풀어요. 계산 문제 덤비면 안 되니까 아예 학교는 계산 문제 안 합니다. 공법도 안 합니다. 그게 빠를 수도 있겠네요. 민법 점수 나오고 해가지고 계산 문제 하나 밀고 합격할 수 있다고. 근데 이분이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분이 이번 시험 보니까 민법도 쉬웠고 자기생 개론도 쉬웠어요. 평소에 학원에서 모의고사 시험 보면 문제 다 풀면 계산 문제 안 한 상태에서 10분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은 문제가 쉬워가지고 다 푸니까 15분이나 남더래요. 그러면 15분 남으면 뭐 해야죠? 마킹을 해야지. 마킹을 답안지 옮겨야지 푼 거. 그래야 되는데 15분이나 남았네. 평소에 아는데 한번 해볼까 하고 풀고 있으니까 감독관이 와가지고 5분 남았습니다. 답안지 낼 준비하세요. 그냥 손 떨면서 움직이고 이 마킹 한다고. 딱 하니까 몇 개 했어요? 60개. 60번까지는 마킹하고 61부터 80번 20문제 못 했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상태에 이제 열 받았지. 집에 와서 해보니까 민법 75, 개론 75, 65 제가 작으니까 65 합격 계산했어요? 했지. 근데 60번까지 해보니까 원래 몇 개 맞아요? 6, 8에 48. 48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46문제를 맞춘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계산 문제 나오면 덤비지 말라고. 합격할 생각해야지. 공법에서 계산 문제가 2개 나오는데 국계법에서 나오고 개발법 간혹 가다 나오고 그리고 건축법 문제, 건축법 계산 문제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데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아주 쉬운 문제인데 건축법 계산 문제는 아주 쉬운데 나올 때마다 전부 다 유형이 다 달라요. 똑같은 형태를 줘가지고 숫자를 바꾸면 금방 하겠는데 나올 때마다 전혀 새롭게 만들어내니까 이거 한참 생각한다고. 알고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시험장 가서는 생각할 여유를 안 줘요. 여유를. 우리가 훈련된 상태에서 바로 가는 것이지 생각할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오면 풀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다른 과목 다 풀고 시간적인 여유가 나면 푸는 거예요. 이 문제 딱 보면서 문제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만 있으면 쫙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지금 지하가 1층, 2층까지 있고 한 층의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인데 반띵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선을 갖다가 300을 나눠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300이고 여기도 300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쯤은 여기가 12m고 이쯤 몇 m다? 16m다. 이것은 몇 층짜리 건물이냐 이 얘기죠. 그럼 별것도 아니잖아. 간단하게 뭐 뺀다? 지하 층수를 뺀다. 층 구분이 불명확하면 4m마다 한 층이다. 몇 층이고 3층이고 몇 층이고 4층이고 위치에 따라 층수 달려보면 제일 많은 층이 층수다. 이 얘기인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바로 연상이 되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림이. 근데 문제 낼 때마다 이걸 전부 다 또 다른 문제 만들더라고. 신기하게도 건축법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패스했다가 시간 남고 마킹도 다 했는데 그러면 덤비는 거고. 5번입니다. 거음표율, 용적률, 높이 제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거음표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건대 맞죠? 2번.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다. 그것도 맞네요. 3번. 거음표율 용적률을 최대한 데는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한다. 556657 해봤잖아요. 거음표율 556657 9887 777 222 422 22 그 말을 어디서 했어요? 국계법에서. 맞습니다. 4번 건축법이 위 3기준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완화할 수 있지만 강화할 수 없다. 어찌요? 틀렸지.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 5번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면 높이가 제한될 수도 있다. 물론 있습니다. 5번 건축법상 대지 면적이 16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 층 바닥 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 지상 3층 하나의 평지분 건물로서 용적률이 150%를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얼마냐?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전혀 새로운 형태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용적률이 뭐래요? 용적률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 뭐라고요? 용적률. 대지 면적이 지금 얼마라고요? 150. 대지 면적이 150이고 160. 대지 면적이 160이고 용적률은 몇 프로 나왔습니까? 용적률이 150이랍니다. 150%. 그러면 연면적은 150%면 1.5배 아닙니까? 1.5배. 자, 160에 1.5배는 얼마입니까? 200 얼마라고요? 240. 240에 지하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240에 지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지주 PP라니까 지주 PP 계산 문제라니까 지하층은 제외. 그러니까 여기는 지하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상이 몇 층이라고? 3층이라고. 이게 지금 3층으로 돼 있다고. 그럼 한 층 면적 얼마냐고? 얼마입니까? 80이지. 그러니까 풀고 나면 아무것도 안 풀고 나면은. 근데 처음부터 이게 연상이 되냐 지금 이런 얘기야. 결론은 별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들이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지금 여기 뭐냐면 원주 영랑 택지라고 이거를 분양을 하거든요. 지금 제 사무실에서 이걸 분양하고 있는데 이거 분양할 때 어떻게 분양하냐 그러면 한 사람 시켜가지고 부장시켜서 이번 건은 누가 잡을래? 홍부장 잡으라 딱 시키는 거야. 네가 잡으라 분양.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 딱 줄 테니까 일주일 뒤에 나한테 브리핑 한번 해보라고. 열심히 브리핑한 거 준비해가지고 브리핑한 데가 질문을 툭 하면 하다가 막히고 그럼 설명 다시 하고 막 설명해 주는데 그 네 명이 제가 4명 넣고 설명하니까 결국은 듣다가 하는 교수님 이거는 공법이잖아요. 공법. 택지 분양할 때 지금 하는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택지 분양할 때 이런 내용을 모르면 분양이 안 돼요. 분양이. 공법 공부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죠. 처음부터. 공법 공부할 때는 시험 본다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시험 본다 생각하지 말고 이미 합격했는데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계획관리제입니다. 올 계획관리제인데 계획관리에서 2만 1000평입니다. 2만 1000평을 갖다가 개발했어요. 지구 단위가 없이 개발했어요. 남들은 안 되는데 이걸 했다고 한 사람이 이걸 분양하는데 이거를 막 설명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개발했을까 이것부터 궁금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홍보하라고 자료 줄 거 아니요? 자료 주는데 이 지역은 1조권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좋은 땅입니다. 홍보장 자 설명해보라고 그랬더니 내가 선임이라 생각하고 설명하는 게요. 이 땅은 1조권을 적용 안 받으니까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조권을 어디서 받는데요? 물어본 거예요. 1조권 왜 안 받는데요? 안 받으면 왜 좋은데요?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못하지. 교수님 그건 모르겠는데요. 왜 1조 적용 안 받냐? 1조는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1조 적용받고 계획관리는 공동주택만 아니면 안 받거든요. 1조를. 1조를 적용받게 되면 1조권 높이 적용받게 되면 계획관리 용적률이 몇 프로라고요? 용적률이 100%인데 1조권 적용받으면 100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용적률 다 찾아먹는 건물이 별로 드물어요. 1조 적용 안 받으면 찾아먹지만 1조 적용 안 받으면 왜 좋냐? 자기 용적률 100% 다 찾아가지고 건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건폐율이 어쩌고 용적률 어쩌고 높이냐는 얘기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법할 때는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하는 공법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특히 국토계획법하고 건축법은 진짜 중요하고 농지법까지. 도시개발법은 도대체 쓸모없는 법이고 우리 중개하고 비해서. 지금 하는 이런 내용도 나중에 합격해보세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직접 느껴야 돼. 아 이래서 공법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구나 느낄 것이고 확인학서 3번 또 봅시다. 건축 허가 등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량인 경우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 허가받는다. 아까 했죠? 21층 이상 10만 이상 특별시 광역시에 살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한다. 2번 시장 건수는 21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 계획서와 기본 설계도를 첨부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것 했죠? 21층 이상 10만 이상 도지사 승인. 3번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때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라며
2회 한해서 1년 범위 내 제한기간 연장. 아직 안 배웠어요. 4번 허가를 받으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설계도를 첨부해서 허가권 제출. 당연히 허가권 제출한다. 상식적인 얘기고 맞고. 5번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고 1년 내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 불가능을 인정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OX 5. 만약 공장이대로 몇 년? 3년. 농지에서 허가받은 공장이면 2년. 그런 말이 없으니까 1년 맞아. 그럼 결론 틀린 게 뭡니까? 3번이지. 안 배웠지만 3번이 틀렸지. 2번입니다. 3번이 왜 틀렸냐 그러면 건축 허가 착공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해야 돼. 1회 1년 연장이야. 한 번 1년 연장한다. 2번 시정 군수가 허가하기 위해서 도지사 사전 승인 받아야 하는 건축물. 1번 연면적 10분의 2 증축에서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장. 증축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하려면 10분의 3 해야지. 또 2는 뭐냐고 10분의 3. 그리고 또 10분의 3 했다 하더라도 뭐는 안 된다고? 공장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1번 두 군데 틀렸네. 2번 연면적계 10만인 창고.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 제외한다. 창고니까 제외. 3번 자연환경, 5번 수질보. 자연환경, 수질보 그러면 뭐를 찾으라고요? 3층 이상, 1000 이상. 숫자 3층 이상, 1000 이상. 2번 자연환경입니다. 3층이 아니네요. 1000이 아니네요. 그럼 안 되죠. 5번 수질보입니다. 3층이 아니고 1000이 아니네. 안 되죠. 그러면 4번 주거환경, 교육환경 뭐라고? 뭐 찾는다고? 위락숙박, 위락숙박. 주거환경, 교육환경, 위락숙박.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 지정 공간의 숙박. 도지사 승인 받아야죠. 위락숙박은 도지사 승인. 답은 4번이죠. 자, 3번. 건축법상 사용 승인 틀린 거. 1번. 건축주가 건축신고 가설 건축물 건축허가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한다. 1번은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신청한다. 5. 2번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동별 공사 완료하면 동별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도 5. 3번 감리자가 지정된 건물에 대해서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사용검사 실시하지 않냐고 7일 내에 사용승인서 줘야 된다.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무슨 얘기냐? 감리자 있든가 말든가. 무조건 7일 내에 검사하고 합격하면 준다. 감리자 있든가 말든가 지정이 되든 말든 7일 내에 검사하고 합격한 건물은 준다 그래야 돼. 3번 틀리고. 4번 건축주가 사용승인 얻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허가권자가 기간 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맞죠? 써도 괜찮아요 그때는. 5번 건축법 사용승인 받으면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준공검사 받은 걸로 봅니다. 이 법에서 허가 받으면 저 법 허가 받은 걸로 보고 이 법 준공검사 받으면 저 법 준공 받은 걸로 봐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얘기고. 4번 갑은 대지의 높이 4m 연면적 합계 90인 건축물을 신축한다. 건축법상 규제에 위반되는 것은 1번 갑은 건축을 위해서 신고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연면적 아직 안 배웠지만 연면적 100 이하까지는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이니까 신고해도 괜찮아요. 2번 갑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배수에 지장이 없고 용도상 방습일 필요가 없다. 무슨 얘기냐? 원래는 대지가 도로보다 낮으면 안 돼요. 침수 문제 때문에. 근데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으면 낮아도 괜찮아요. 물 빼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낮아도 괜찮아요. 3번 갑은 공개공지 공개공간 확보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 공개공지 공개공간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많이 모이는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을 건축하는데 규모가 크면 연면적 5천 이상이면 그 사람이 쉴 수 있는 조그만 휴게소 그게 주민들의 쉼터 휴식 공간이 공개 공지인데 연면적 5천 이상 되면 근데 얘는 얼마라고? 90이라고 90. 그러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4번 갑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도로에 얼마 접하라?
2m 접하라 했는데 3m 접하면 된다 안 된다? 되지. 잘했지. 5번 갑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이렇게 대지가 있고 여기에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거든요. 이 도로폭이 이게 만약에 10m 도로다. 자, 양측 이렇게 대지가 있다 그러면 건축선 이거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 경계선 이게 건축선이요. 도로와 대지 이게 건축선이라고. 그러면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든 담장을 쌓든 뭐는 넘지 마라? 건축선을 넘어오지 마라. 건축선 넘지 마라. 그런 상태에서 자 높이를 제가 이렇게 높이를 짧다 했더니 여기까지 높이가 4.5m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4.5m 선 꺼서 4.5m 이하 초가 건축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 창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창문을 열었을 때 이 건축선을 넘어갈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요. 건축선을 넘어갔으면 어디로 갔다고? 도로로 나온다고. 도로로. 4.5 이하는 넘어가지 마라. 4.5 초과는 넘어가도 괜찮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 고가나 육교나 터널이나 한번 봐보라고. 전부 다 동그라미 딱 여기다가 차량 통과 무슨 높이 제한 해가지고 차량 통과 높이 제한은 최다 몇 미터 나와요? 4.5에 4.5. 차가 몇 미터까지 다닌다고? 4.5m까지. 4.5 이하는 뭐가 다닌다고? 차가 다닌다고. 건축선 넘어가면 뭐가 있다고? 도로라고. 도로는 뭐가 다닌다고? 차가 다닌다고. 문 열고 이렇게 내다보라고. 어쩐다고? 차가 온다고. 지금 이런 얘기요. 4.5 이하는 근데 이 건물은 지금 몇 미터라고? 4m라고. 4m. 문제가 높이 4m잖아요. 높이 4m. 5번 갑의 건물은 창문을 열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가 되어 있다? 안 되지 그러면. 2번입니다. 문제 2번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송계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 지지 1년 배수문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6월달쯤에 한번 해줄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2번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된다. 6m가 아니고 몇 m라고?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대입하는 최소폭 몇 m 접하라고? 2m지 2m 접하라고. 3번 도시계획 시설에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적용 의무가 있다. 이렇게 문제 푼다고. 이렇게 지문 하나 나오면 아까 뭐라 했어요?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면 나무 심으라고 심지 말라고? 심으라고. 200 이상 되는 건축하면 나무를 심으라고. 단 봐요. 이것들은 심는다 안 심는다? 어쩐다고? 안 심는다. 출제위원은 이거를 보고 문제 만든다. 이거를 보고 그 중에 하나 빼가지고 암기 못할 거 아니에요. 빼가지고 툭 던져서 심는다 안 심는다?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 안 심는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암기할 생각하지 말라고. 한 문제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데 27회 때 한 문제 나왔다니까 참 다행스럽게도.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지문하든지 뭐 4번처럼. 3번 도시계획 시설에 건축하는 가설 건물에 대지에 적용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지. 4번 연면적 합계 5천 이상인 농산물 유통 가격 안정 법률에 따른 농산물 유통 시설은 공구에 설치한 데에는 안 합니다. 아직 안 배웠어요. 5번 건축물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봐요.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든 담장을 쌓든 뭐 넘지 마라? 건축선 넘지 마라. 건축선 넘으면 도로 밖으로 튀어나왔다고 건물이. 도로에 뭐가 다닌다고? 차가 다닌다고. 차가 다니기 때문에 도로 밖으로 튀어나오지 말았는데 땅속에서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럼 이제 뭘 해야지? 먼저 기초를 먼저 파고 기초 다지기 해놓고 그 다음에 기초 위에다가 건물을 얹는 거예요. 기초 너비가 건물 넓이보다 넓어야 되는 거예요. 건축선 넘지 말라고 이렇게 똑 자르십니다. 이렇게 똑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기초 전부 다 이러고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땅속에서 어쩐다? 넘어가도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차가 도로 위로 다녀요? 도로 밑으로 다녀? 도로 위로. 도로 밑에 보면 뭐가 많아요? 지하상가 많다. 지하상가.
지하에서는 넘어가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오른편이요.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그러면 O. 거기까지가 건축법이고 잠시 쉬고 주택법 합시다.